반갑습니다. 찰로스 역도 전문체육관의 최민석 코치입니다. 오늘은 야구 훈련을 할 때 뭐를 좀 기본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 훈련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뭐 스피드 훈련도 하고 파워 훈련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요즘 특히나 또 야구 쪽에서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정적인 것처럼 막 이게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뭐 정적인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다이나믹한 운동이죠. 이 공이 사실은 타자가 치는 순간 혹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면 어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출력을 내서 움직인다거나 이제 이런 동작들이 되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피드나 파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동차도 그에서 10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속도에 걸맞는 부품 상태나 뭐 엔진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 몸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공을 더 세게 잘 치고 싶다. 공을 더 빠르게 잘 던지고 싶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출력이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조건이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돼요. 특히나 유소년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뭐로 일어나냐면 부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소년 선수들 중에서 부상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담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한데 이제 그런 데는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라고 하기보다는 그 방향성, 그다음 훈련의 내용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음. 힘이 좋고 빠르고 그런 애들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훈련에 어떤 포함되어야 될 것들, 그 선수를 위해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그 여러 가지 그 야구 시합에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을 많이 이제 영상 사진을 몇 개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외야수, 내야수든 공을 향해서 뛰어가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슬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루를 할 때도 이제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죠.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스탠스로 쓰고 있다가 순간적인 스윙을 하는 순간에 그렇죠. 이렇게 하체에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투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외야수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공이 뜨는 낙하 지점을 잘못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또 방향을 전환해서 뒤로 가거나 대각선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되게 다이나믹한 운동이 그 움직임이 경기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원래는 스트렝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뭐를 좀 많이 볼 수 있냐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골반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요. 여기 골반 쪽에서 움직임이 옆으로 벌어지고 대각선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골반 쪽에서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힘을 좀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 골반 부위를 잘 써야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사진들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임이 잘 나와야지만이 힘을 잘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집안력. 근데 그거에 대한 원천이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임이 잘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힘을
적절하게 잘 쓰지도 못하고 쓰는 과정에서 다른 부위의 보상 작용이 발생하고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지게 되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위가 허리 쪽이에요, 허리 쪽.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힘을 쓰는 방법,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적절한 골반 주위의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고 안정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모빌리티, 그다음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반을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쪽을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뭐 힘을 과도하게 써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유소년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동성이나 안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모빌리티나 스테빌리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깨 당연히 그다음에 소라식은 그 등, 흉추 쪽을 얘기하는 거고 힙 조인트 포인트를 제가 해놨죠. 이건 왜냐면 앞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 게 전부 다 힙 조인트 고관절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그 무릎이랑 발목. 자,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요 보세요. 요거 전체들 제가 위에서 아래 순서로 우리 몸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여기가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얘 위에 있는 애들한테 다 영향을 줘요. 밑에 있는 애들에게도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체를 우리가 잘 써서 이제 힘이 전달되는 것도 결국 여기서 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 예. 여기 등이랑 고관절 요 사이에 허리가 있으니까 허리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수들 같은 경우도 어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봤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숄더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잘 못 쓰니까 상체를 많이 과도하게 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절들의 모빌리티랑 스테빌리티가 안정성이랑 가동성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 오른쪽에 적어놓은 그 웨이트 동작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소년들도 어디 뭐 선수 트레이닝 받으러 가면 그게 되게 많잖아요. 다양한 그 움직임 기반 하는 것들 많은데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무겁게 하는 거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동작들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쨌든 스피드나 뭐 가속을 시키거나 뭐 중량을 쓰거나 어떤 소독으로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웨이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무겁게 드는 건 아니더라도 움직임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프레스는 미는 동작인데 뭐 무반동으로 미는 거랑 하체를 좀 이용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체와 상체를 협업해서 협력해서 힘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게 그런 동작이에요. 하체를 이용해서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프레스 동작, 상체를 미는 동작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요 협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요 힙 조인트 보이죠?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힙 조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 보면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요. 음. 그다음에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 발로 해서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건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양발을 다 닿은 상태에서 시작 자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달리고 뛰고 하다 보면 결국 한 발씩 지면을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한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플릿 스쿼트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기본적이고 아주 좋은 그 웨이트 동작이긴 하지만 애슬레틱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어떤 시합 환경에서는 한 발씩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연습해 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양발로 잘 미는데 한 발로 못 미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플릿 스쿼트를 하게 되면 좌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동작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그냥 이 동작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 선수들에게는 이 동작이 유익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유익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세로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이 아주 간단한 동작이긴 하지만 이 야구라는 운동과 스포츠랑 연결시켰을 때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줘야 되는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 자세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냥 스쿼트가 좋다, 프레스가 좋다, 데드리프트가 좋다, 스플릿 스쿼트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이것만 시키는 건 별로 의미가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요런 동작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을 못 잡고 하면요,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혹은 몇몇 뭐 선수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웨이트를 했을 때 오히려 관절이나 고관절이 상한다. 그거는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시겠죠? 프론트 스쿼트는 이 고관절을 스쿼트 중에서 고관절을 가장 많이 모빌리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론트 스쿼트는 무게를 여기는 이제 역도 훈련 때문에 많이 한 거지만 이 프론트 스쿼트 자체를 만들어줘도 고관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여기 데드리프트, 요 힙을 이용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힙을 이용해서 지면을 밑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가 아까 힙 조인트, 고관절을 많이 쓰는 거라는데, 이 고관절을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캐틀벨, KB라고 적겠습니다. 캐틀벨 스윙 알죠? 그래서 캐틀벨 스윙이 막 좋다고 하는 게, 데드리프트랑 동일하게 이 고관절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동작을 하면 힙 조인트를 잘 쓰는 게 아니라 힙 조인트를 쓸 수 있는 자세와 움직임으로 데드리프트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 프론트 스쿼트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카페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오타니가 했던 동작 중에 한 개예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등을 또 같이 쓸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손바닥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야구 같은 경우도 계속 공을 잡고 있고 배트를 잡고 있으면 이게 손을 앞으로 잡고 이렇게 뭔가 잡게 되면 이 손바닥 앞쪽이 되게 근육들이 짧아져요. 이 손바닥도 모빌리티가 있는데 근데 이걸 계속 잡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손이 뻣뻣해서 손목의 움직임이 또 둔해질 수도 있는데 이 프론트 스쿼트는 이거 반대로 뭐를 잡는 게 아니라 풀어서 손바닥을 길게 펴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바닥의 움직임, 그러니까 유연성을 확보시키기도 되게 괜찮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야구 선수, 특히나 뭘 많이 잡고 있는 게 골프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처음에 프론트 스쿼트를 했을 때 이 손바닥이 짧아져 있다 보니까 평소에 골프나 야구 연습 때문에 잘 안 돼요, 이 동작. 근데 이 동작을 만들어주게 되면 손바닥이 엄청 유연해지는 거죠. 자, 스플릿 스쿼트 보이죠? 마찬가지로 한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발로. 예,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자세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자세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스플릿 스쿼트를 잘못하게 되면 무릎이랑 발목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강도와 깊이 그리고 상체의 안정성을 각도를 다 잡아준 상태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많이 안 해보고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아까 프레스 동작 중에서 푸시프레스라는 동작인데 이제 그냥 프레스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프레스는 요거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푸시프레스는 여기서 일단 하트를 먼저 접어주죠. 접어주면서 펴주잖아요. 펴줄 때 나오는 지면은 밀어주는 이 힘을 그 이용해서 그대로 바벨을 머리 위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를 동시에 쓰는 연습을 하기 되게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게 상하체의 어떤 협업 능력, 협력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이거를 무릎을 접었다는 표지만 이 힘을 그대로 바벨로 전달시키지 못해요. 예, 동작을 딱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동작을 하면 좋다. 자, 이것들 자 그러면 유소년들에게 시키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유소년은 무게보다는 움직임에 초점 맞추면 돼요. 프론트 스쿼트, 골반의 어떤 유연성, 그다음 손바닥 유연성 이런 거 포인트 줘도 되고요. 나 데드리프트도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잘 쓰도록 해서 동작을 만들어주고 점점 애가 자연스럽게 힘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무게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스프릿 스쿼트도 뭐냐면 여기는 지금 덤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 굳이 사용 안 하고 맨발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면을 안정적으로 무릎과 발목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 힙을 이용해서 지면을 잘 밀어줄 수 있는 동작인지를 확인하면서 맨몸으로 그냥 해도 돼요. 그거면 충분히 운동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빈 바벨부터 해서 아주 가벼운 무게로만 해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웨이트를 시킨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웨이트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무게에 너무 집착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점프, 스피드 이런 것들도 이런 웨이트 동작을 통해서 관절의 안정성이나 가동성이나 최소한의 근력이나 이런 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점프 훈련이나 이런 게 도움되는 거지. 함부로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속도를 막 붙이는 훈련하게 되면 오히려 몸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자기 어떤 스트렝스 능력치를 같이 키우면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유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렝스 훈련이 무게로만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다. 움직임으로만 포인트로 잡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생각하셔서 유소년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웨이트를 많이 해서 건강하게, 그다음에 강하게 그렇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